주식 투자 10일 어째서 믿지는 주식을 팔지 못할까?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 숨쉬는 전쟁터에서 준비 없이 시험 삼아 약간의 실탄만 가지고 소총을 들고 나간다면 안 죽은 게 천만다행이죠.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들 부자들이고요. 물론 아직도 하이에나들이 눈에 불을 켜고 먹잇감을 찾아다니기도 하지만 하이에나들을 무시하고 고고히 불을 즐기는 사람들은 부의 기술을 철저히 학습하고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기술을 익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백만장자의 꿈 1편부터 읽어가세요. 부의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백만장자가 되자 편에서 주식 투자에 뛰어들기 전에 1년간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이 경제를 만나다 2편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째서 믿지는 주식을 팔지 못할까? 이득 앞에서는 구두쇠, 손해 앞에서는 도박꾼. 어차피 빼앗기는데 10개든 20개든 무슨 상관이냐. 가능성이 있다면 도전해보자는 마음이 든다. 손실을 피하기 위해 리스크를 무릅쓰는 것이다. 우리는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손해를 피하고 싶을 때는 어떤 위험도 무릅쓴다. 바닥을 칠 때까지 버티지 말라. 투자 전문가들은 누구나 손절매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과감히 손절매할 줄 아는 투자자들은 많지 않다. 책 중에서 제5장 어째서 믿지는 주식을 팔지 못할까? 어떤 프로젝트를 끝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 때 끝낼 마음이 없다면 프로젝트를 계속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헬 악스. 손해를 보면 이득의 2배나 슬프다. 카드먼과 트비스키 손실회피. 우리는 수입을 얻는 만큼 지출을 하며 살아간다. 즉 이득을 본 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종종 어처구니가 없는 함정에 빠진다. 이익을 보는 경우와 손해를 보는 경우의 심리가 비대칭을 이루는 탓에 손해를 피하려다가 터무니없는 짓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득 앞에서는 구두쇠, 손해 앞에서는 도박꾼. 어차피 빼앗기는데 10개든 20개든 무슨 상관이냐. 가능성이 있다면 도전해보자는 마음이 든다. 손실을 피하기 위해 리스크를 무릅쓰는 것이다. 우리는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손해를 피하고 싶을 때는 어떤 위험도 무릅쓴다. 바닥을 칠 때까지 버티지 말라. 투자 전문가들은 누구나 손절매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과감히 손절매할 줄 아는 투자자들은 많지 않다. 제6장 정립된 포인트를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은? 앵커링 시선 고정의 유혹을 떨쳐버리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앵커링의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토머스 길로비치. 예를 들어 첫 번째 질문을 생략하고 대신 무작위로 아무 숫자나 고르게 한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고른 숫자를 바탕으로 주문을 시작한다. 돈과 관련하여 가장 잘 속는 앵커링은 바로 가격표와 할인율이다. 애초에 1만원이면 될 물건을 2만원 가격표를 붙여놓고 40% 할인 행사를 했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2만원이면 안 살 것을 거의 반값으로 파니 사두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 1만 2천원을 지불하는 행위 등이다. 이처럼 사람들이 쉽게 앵커링에 걸려드는 이유는 한 가지다.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피해가기 위해서이다. 물건의 가격이 2만원이 타당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은 너무 피곤하다. 사람은 누구나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불편해하며 가급적 손쉽게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이 때문에 자신이 첫 번째로 접한 정보에 비합리적으로 무게를 둔다. 이 정보는 그 후 일어나는 생각과 판단에 그대로 들러붙는다. 포인트의 공돈 효과 낭비의 주요 요인. 돈은 다 똑같다고들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돈의 다양한 계급을 설정해 차별한다. 운 좋게 얻은 돈을 공돈이라 하고 동전은 푼돈이며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돈을 눈먼 돈이다. 이런 돈이 생기면 모두 불로소득이라 생각해 흥청망청 대충 써버린다. 심지어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도 월급처럼 아껴 쓰지 않는다. 세상에 공돈이란 없다. 월급에서 받은 돈이나 경마장에서 딴 돈이나 다 똑같다. 공돈이든 푼돈이든 돈에 대한 이름은 다 가짜이다. 제7장 시식 코너의 소시지는 어떤 마음으로 먹어야 하는가? 상호성의 법칙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루이스 리가
안타깝게도 밀고 당기기는 대개 물건을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잘하고 물건을 파는 사람보다 사기꾼이 더 잘한다. 희소성에는 심리적 가치가 있다. 치알디니. 사람들은 희소한 것은 가치가 높다. 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특산물의 가치가 높다는 것도 희소성 때문이다. 시간의 희소성이 특산물 매장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있다. 양의 희소성도 힘을 발휘한다.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주식의 가치를 판단하는 요인은 어디까지나 주식이 지급하는 배당 또는 기업의 실적이다. 그러한 기본을 등한시하고 무턱대고 투자하다가 결국 실패를 맛보게 된다. 빚지고는 못 살아 보답의 스위치를 켜는 상호성의 심리작용. 무언가를 받으면 고맙기 때문에 상대에게도 무언가를 주고 싶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의 구조, 보답의 심리를 이용한다. 현명한 사람일수록 상호성에 말려든다. 그러므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작은 호의를 베푸는 것도 반대로 받기를 거절할 만큼 부담스러운 호의를 베푸는 것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호의의 수준을 적절하게 조정하지 못하면 상호성의 효과도 떨어진다. 상호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 호의를 거절하는 행위는 생각보다 어렵다. 그렇게 일단 호의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에 상호성의 스위치가 켜진다.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기술은 호의의 가치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호성은 좀비와 같이 부활한다. 우리는 보답을 할 때는 상대방이 베푼 호의보다 큰 가치로 갚는 경향이 있다. 필요 이상의 보답이 당연시되는 데에 상호성의 무서움이 있다. 오로지 티켓만을 판매하는 매장보다 콜라를 무료로 나눠준 후 티켓을 파는 매장의 매상이 비약적으로 늘었다. 두 번째 기술은 마음 가는 대로 순수하게 보답해서는 안 된다. 보답의 의미가 호의를 상쇄하고 상호성의 진행을 멈추게 하려는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칭찬을 이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도 좋다. 주먹구구 판단의 허화실. 휴리스틱스 경험적 지식 마이너스 노력의 절약법. 확실하지 않지만 대부분 성립할 수 있는 지식의 의미로도 쓰인다. 직관적이고 빠르고 단순한 추론은 기본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의사 결정 방법이다. 그러나 긍정적 기능 못지않게 휴리스틱스의 오류에도 주목해야 한다. 휴리스틱스가 한정된 정보를 토대로 손쉽게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 몇몇 정보와 직감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편향된 선입관과 독단이 강화된다. 권위 있는 사람에겐 복종한다. 호의적인 사람에게는 호의적으로 행동한다. 영향력이마이 요시아키. 마이너스 보상 영향력, 강압 영향력, 합법 영향력, 전문 영향력, 증거 영향력 위인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의 영향력, 매력 영향력 스타와 같이 인기 있는 사람의 영향력 등. 권위 효과는 전문 영향력과 합법 영향력과의 관련이 깊다. 제8장 딸 셋을 낳은 후 아들을 낳을 확률은? 사람은 변화에 반응한다. 데니엘 카너먼. 알면서 속는 확률 게임. 도박사의 오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정해져 있는데도 그 전후에 일어난 사건의 영향을 받아 정해진 확률이 변화될 것으로 착각하는 현상.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연결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다섯 번째도 안면이 나오는 굉장한 우연은 일어나지 않겠지 하지만 다섯 번째든 여섯 번째든 안면이 나올 확률은 여전히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평균의 주술 도박사의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 이 또한 계산을 잘하는 똑똑한 사람일수록 걸리기 쉬운 주술이다. 과거의 평균치가 10%였다면 다음에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예상치는 과거의 평균치이다. 그 이전에 평균치를 웃돌았는지 밑돌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는 평균으로 수렴한다는 법칙으로 인지심리학에서는 평균액이라 한다. 평균액이는 투자의 장기적 수익률을 살필 때 특히 유용하며 이 때문에 투자 및 재테크에서 많이 활용된다. 투자자들 중에는 과거의 실적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뛰어난 전문 투자자라도 평균의 주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다. 영주식은 과거의 다양한 수익률을 올려왔지만 평균 수익률은 어디까지나 10%이다. 올해는 5년 전도 3년 전도 아니다. 지나간 날은 상관없다. 영주식은 올해도 10%의 평균을 기록할 뿐이다. 이것이 평균회기의 속성이다. 평균을 실력으로 바꿔라.
평균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각각의 숫자를 더하고 그것을 표본수로 나눈다는 공식을 머릿속에 즉각 떠올린다. 그 결과 불필요한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 작은 수 법칙 큰 표본의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것처럼 작은 표본도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믿는 경향을 가리킨다. 동전 던지기 같은 단순한 확률도 수많은 시도를 반복해야 이론상의 평균 확률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생각도 바꾸셨고 매일 실천하고 계시고 습관이 되어 호르몬과 신경전달 물질의 구성이 바뀌면서 대뇌의 구조도 재배열되고 있는 중이니 이제 백만장자가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천만장자, 억만장자의 길을 위해 다같이 파이팅 합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잊지 마세요. 인맥 레버리지를 구축하세요. 댓글로 서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심리학이 경제를 만나다 3편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